안녕하십니까. 국가주장 당이 쳐버리니까 세상에 박 선생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갖고 바닥에 앉았을까? 이거 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운데로 들어. 미안하지만은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라고 하세요. 제 수석 자리였어. 내가 미안하지만 여기 있어야 함께. 용어 또 여기 오랜만에 생겨가지고 나라냐 앉아보. 가만히 책 받으셨어? 책 없었어? 주문책 안 받으셨대? 받았어? 이거 잘 있어.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자주 안 치셔. 왜? 이거 올게? 항상 이렇게 많이 오셔서 수가 짜져보면 준비가 부려보면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보면 즐거운 빈명이라고 봐야지 어쩔 것입니까. 수가 코로나 핑계대고 안 와보셔갖고 5분, 6분 모시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약합니다. 기다려야 시간이 지나면 좀 따뜻해지고. 그래도 처음에 지난번 시작하면 되게 한 3도나 5도밖에 안 된다고 추울 때는 중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뭐라고 말을 했을까만은 모든 크게 보자면 전체 우주를 하나의 조화체로 보는 철학적 자세를 다시 말하면 중흥 말은 유니버설 하모니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흥 그럼 크게 보자면 전체 우주가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느님까지 부처님까지가 실은 말하자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중용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따로 있지만 실은 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관성을 가지고 조화를 유지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용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체로서 우주를 보는 전체로서 중용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작게 보자면 개체로서 부분 알갱이에 관한 균형이 있을 것이고 전체와 기능적 조화에 관한 것을 설명을 되게 쫓아가셨다. 밖에서 들으신답니다. 밖에서 들으신대요. 아까 된다고? 네, 밖에 따뜻하다고. 요 바로 문 대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요 밖에 따뜻합니다. 아야 마이크 작업을 해갖고 좀 소리가 잘 들리게 해야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이제 귀만 들리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선생님 말씀 커서 잘 들려요. 마이크 키면은 울려? 그죠? 아끼는 게 낫죠. 심지어가 내 얘기 들린가? 충분해. 들렸었는데 안 들리네. 잘 들린대요. 잘 들려.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잘 해야겠다고 하는 내면적인 동기가 유발이 돼서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님 오늘은 선임들이 와서 사죄하고 나서 아닙니다. 그가 죄송나이. 아이. 예. 그래서 중국 공부는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와 항상 상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지금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다가
어디 느닷없이 오늘 들어가서 벽도에 관한 문제를 시작해서 오늘 해야 할 그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잘난치키고 헛짓거리 하다 보면 망한다 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교금 잘났다고 뻐기면 다 망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은 다시 말하면 오늘 해야 할 것이 43페이지인데 43페이지 느닷없이 강조 보면 특히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43페이지까지의 하기까지의 전체의 중요 얼개에 관한 문제를 대충 한번 훑고 짚어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43페이지가 있는 대목이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고 있는 교재를 보자면 그 같이 좀 봐봐요. 교재를 보자면 34페이지 봐봐. 34페이지 보면 제4장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그 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행령, 행동을 하되 알고 분명히 알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행령이다. 저 앞에 페이지 봐봐. 아니 그 페이지 말을 그 밑에 43페이지 아니 33페이지 오늘 좀 수서스러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공부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있어? 아니 그 책은 곧 쳐봐봐. 네? 맞아 그 책이요? 행명. 아니 그래도 안 이제 제목이 책이 달라버리니까. 책이 하나 조용필 씨가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중요. 예, 안다. 그 중용은 원전에 관한 아주 큰 책이기 때문에 지금 교재가 떨어져 버려서 지금 번호 갖고 왔어. 요거를 잠깐 보시고 계시면 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보시라고 이거 거기 여기 있으면 그쪽에 있으면 봐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장은 행명이라는 말은 명이 밝은 명자가 알명자예요. 똑똑히 알고 알면서 행동해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다 그 말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제4장은 실천적 명제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러면 실천적 명제가 되려면 실천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진짜로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다시 앞으로 와서 25페이지를 봐봐. 25페이지 보면 제3장 선능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용 제3장 원문은 무엇이냐 거기 앞에 있는 대로 원전 써져 있는 대로 자왈 중용은 기지 이호 중용이야말로 지라면 진전 가장 높다 지고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중용이야말로 가장 높은 것이요 어디까지 가냐 우주 끝에까지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용이야말로 기지이고 가장 높은 것이요. 중용이 얼마나 높은 것이 아냐? 건들건들하면 안 돼. 정성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다음 봐봐. 25페이지 이거 둘째 줄 원전 둘째 줄 봐봐. 그런데도 민선능구이라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은 뭐예요? 깨끗한 선장하는 드물다 없단 말이에요. 능히 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서 인간으로서 중용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용이 얼마나 정성 들였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해 준 것이 제3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접근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 그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원래 말하자면 중용 원전에 나오면서 중용 3장은 중용이라는 건 지극히 어려운 것인데 실제로 중용을 아는 사람 거의 없다. 그것이 중용 내용이요. 3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강의하고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같이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해서 연결된 거죠. 그럼 적어도
중용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뜻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그 내용으로 가다 보면 다시 설명해가기 위해서 3장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다시 15페이지까지 앞으로 거꾸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보면 제2장이 나온다고. 2장은 제목이 뭐냐 하면 시중. 시중이라는 말은 딱 때 맞추어서 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근본은 뭐냐? 어떤 상황에 가서도 높은 대로 낮은 대로 거기 가장 적절하게 맞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운데 중자는 뜻으로 보자면 맞출 중자라고 말입니다. 책이 저기 하나 있는 거. 아니 그 가운데. 아니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도 때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한다면 형님 죄송합니다. 책이 옳다 말을 딱 떨어져버렸어. 그러니까 저 박사님한테 부탁해갖고 또 한 20분 한 30분 만들어놔야 이 중요해. 몇 권 있을 거예요. 예? 사무실 몇 권 있어요. 요거 있어. 그렇게 몇 번보다 너 저도 우리 여기 사담사에 여가 주먹 저자가 떨어지면 안 되게 어떻게 한 5번 있으면 5번 더 치고 10번 쓴다는 얘기예요. 중용을 떨어지면 안 되게. 그래서 여기지만 제2장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운데 중자는 맞춤 중자입니다. 맞추어서 적당히 해나가는 훈련이다. 하지만 중용은 실천적 과제다라고 한 문제를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이것도 넘어가다 보면 제2장에 보면 이 본문 1페이지 보면 천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중용이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용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오늘까지 4장까지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는 뜻에서 제1페이지 보자면 주동의 근본 시작은 무엇이냐? 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우주를 하나로 볼 때 하늘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럼 우주 전체의 우주가 그저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 생명적 가치를 향해서 정신적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뭐라 하는 하늘이 가고자 하는 사명, 그 천명이란 말을 중용자로 봤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뭣도고 효도하고 우애하고 나라 충성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우주를 하나로 크게 볼 때 우주가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자면 천명이라고 해갖고 우주는 우주로 천명이 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가 해야 할 목적, 사명이 있지.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주어져 있는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제일 첫째로 뭐냐, 천명, 이 우주 안에 있는 천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갖고 중용의 천명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 천명을 가장 쉽게 말하면 중용 본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럼 2페이지 첫째에 있는데 원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5줄 있죠. 이것이 중용 제일 첫째의 원전의 원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쳐다라고 페이지 띄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말하자면 중용이라는 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본문으로 보자면 원문만 던져보자면 한 10페이지도 못 돼. 그것이 중용 뜻이지. 그놈은 그다 붙여갖고 풀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중용에 다 흡수돼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중용은 최상위 가치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첫째 중용 시작할 때는 뭐냐, 천명, 하늘이 모든 존재들한테 부여하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어디가 있냐, 하늘로부터 받았던 사명 가슴속에 다 지가 속에 간직하고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명은 말하자면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늘이 부여했던 사명이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말하자면 천명지성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주 모든 존재는 혼자 매력 짓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조화를 통해서 실천해야 할 아재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라고 한 것이 중국 첫 시작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성품은 가지고 있으면 성품을 그대로 내버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서 성품을 실천해 나가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나온 대로 말하는 설성기 위도라고 한다. 가지고 있는 성품을 정성스럽게 따라서 실천해갖고 닦아나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품에서 무엇이 나오냐, 지켜나가야 할 도덕, 도리가, 원리가 나온다는 뜻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성품으로부터 도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놈에다가 붙여서 정성 다해서 실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수도기 위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으로부터 천명으로부터 성에서 도가 나오고 도로부터서 실천해가는 과제로 교가 나온다. 그래서 성도 교 세 가지를 말하자면 중용에 있어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기본 요소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원리, 근본 구성 원리고, 연합에서부터 이제 실천을 어떻게 나가냐 문제를 다음에 설명한 것이, 그러려면 실천을 어떻게 나가냐,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성과 도와 교를 조화시켜가면서 실천을 나가야 할 거가 있냐. 그 대목이 이제 제2장에서 나오는 그때 자기 처해 있는 데서 성도 교에 맞게 조화된 행동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의 과제다 말이다. 너무 관념적인 원칙인 것 같지만 이것은 중용만 가지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 중용 밑에는 뭐냐, 전부 연결되어져 있는 사서의 기본 요소가, 요소가 있고, 여러분 싹 모아갖고 끝으로 모아놓은 것이 중용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면 안 지키고 폼 잡는 데는 무지하게 좋은 내용인데, 알라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성 다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허다 것이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용이 바로 뭐도 봤냐, 그럼 대승불교에 있어서 부처님의 불교 도리하고 중용하고 완전히 똑같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천주교 기독교에서 뭐냐면 그것도 하느님의 뜻, 여호와 뜻이 중용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성과 도와 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체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원리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과 도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밑에 교라고 하는 것은 성과 도에서 나온 놈이 거기다 이제 뺏기도 치고 이쁘게 불도 치고 이쁘도 벌르고 해갖고 아름답게 꾸민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성과 도는 본질적인 개념이고 출발적 개념이고, 교는 무엇이냐, 그럼 거기다 정성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꾸미고 뭐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존재하고 사회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은 뭐냐면 성과 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과 도가 움직이자고 막 만나갖고 커져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다. 스포츠, 그러면 월드컵 문제는 가령 요새 뭐라고 그 올림픽에서는 정성 다해서 사람을 치고 펴고 움직이고 있는 성과 도예요. 그런데 실제 있어서 메달 따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과 도 방법을 갖고 움직여갖고 룰을 만들어갖고 치고 펴고 해갖고 남 직사랑에 뜻을 펴고 잘 펴면 이제 그놈이 메달 딴단 말이에요. 골을 잘 차갖고 골을 많이 넣으면 황금 주배 급을 탄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현재 움직이고 따고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 하면 성과 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가공하는 내용들이다 그 말이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성과 도냐? 아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수없이 많이 팽창되어 가는 원리들은 바로 원리를 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응용해서 튀어나가는 데서 오늘날 우주가 팽창하고 항문이 팽창하고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출발은 뭐냐면 성과 도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고, 본질적인 요소에다가 거기다가 다 꾸미고 보태고 변화시키는 발전적인 요소를 보태갖고 그냥 팽창해진다. 그래서 새로 알아야 할 문제는 성과 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던 옛날 구유학은, 구중용은 어떻게 말하면 본질만 막 하고 들어갔지만, 이제 새로운 중용 혹은 실천적 중용은 그놈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요소를 가미해갖고 팽창시켜버리니까 실제 말하면 사회를 팽창시켜 나가는 중용 근본 문제들은 뭐냐면 성과 도가 아니라
성도에서 이루어지는 운용의 일수인 교다라고 내가 핵심이면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대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항상 그것은 이어가면서 뒤에 문제까지 앞뒤 문제를 연결시켜가면서 하고 해나갈 때 하고 원리 출발점은 성과 도고 그놈을 응용해갖고 팽창시켜 나가는 써먹는 것들은 전부 교다 말이에요. 그 교 의미를 잘 알면 교 의미야말로 우주가 팽창되어 나가는 원리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자면 오늘날 그 대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 중용에 비해서 현재의 중용 근본 취지는 성도보다 교회가 이 모든 문제 철학의 학문과 연구 핵심적으로 발전되어 변화되어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과 도는 출발점이고 도는 교를 통해서 무한한 자기 영역을 팽창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금 얘기한 내용은 성도의 본질에 비해서 응용에서 팽창되어가는 면이 실제 본질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해도 내가 한 얘기 잔소리만 하지 깊은 뜻을 잘 안 받으니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는 성과 도는 어디까지나 본질이고 본질 기초 위에서 뻗어나가는 것은 교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가 뭐냐? 설명하다 보니 공부를 해야 그것이 알아져요. 그 2장에 있은 그러려면 성과 도 위에서 구체적인 환경을 팽창하고 발전하고 응용해 나가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적당히 전개해 나가는 실천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 시중이란 말은 시는 그때 맞추어서 중자는 맞출 중자예요. 맞추어서 적절해야 한다. 그래서 시중이란 말은 시 오늘 일자 말일 일자로 해서 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용의 근본 뜻은 15페이지 제2장에서 설명하는데 보자면 중용은 무엇을 하느냐? 이치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서도 지도자가 그것을 전체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주체를 군자라고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실천자는 군자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과 군자를 설명하고 있는 게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군자가 아닌 사람은 뭐 있냐? 군자가 아닌 사람은 중용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용에 따라 행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군자는 항상 정성 다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흐름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중용은 전체적 말로 군자는 중용이라고 하는 군자를 직접 말하자면 조화라고 합니다. 군자는 조화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럼 군자가 아닌 사람은 뭐냐? 소인이다. 15페이지 그 원문 첫째 줄입니다. 소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군자가 아닌 사람이다. 군자가 아닌 사람과 군자와 차이는 어디가 있냐? 군자는 항상 전체 아까 성과 도와 교를 통해서 전체 조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체의 조화에 반해서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어떤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기만 있다고 그러면 헛소리를 이 선거 때마다 날마다 다른 소리를 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말하면 중용이 아니라 반중용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 말 한 자로 인해서 전체 조화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전체의 조화를 깨버리는 방법으로 멋대로 행동한 것을 반중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중용 항상 군자는 때에 맞추어서 조화를 지향한 것을 시중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소인은 반중용이기 때문에 뭐냐면 무기탄 조심한 거 없이 삼가한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도 그냥 갈증 받아버리고 대비 꽁꽁 던져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요 문제는 무기탄이라고 한다. 하나 더 넣어갖고 사무기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질서가 깨지는데 그러면 항상 조절하는 사람이 아까 말한 중용을 실천해 나가는 주체인 군자다. 그래서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는 군자나 소인냐 한 것을 가지고 중용을 출발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는 그럼 다시 말하면 군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용적인 도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소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용이 무엇이냐 내 멋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중용이라고 해갖고 멋대로 해서 전체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다. 그 시중을 깨버리는 것은 소인이고
시중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자는 군자고,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군자와 소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우주 조화 혹은 모든 사회 질서 어느 곳에든지 균형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내용들을 요약해갖고 실천과 조화와 반실천 파괴와의 관계를 가지고 군자나 소인자 문제로 해서 중용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2장이다. 제2장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중용이라는 것이 시중과 반중용이라는 것이 상비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일단 전체로서 구별해 나가는 내용이 여기 말하면 15페이지부터서 64페이지까지 있는 대로 제2장의 내용이다. 그 원래 말하자면 중용은 원문에는 뭔만 되어 있냐 그러면 15페이지 나와 있는 원전이라고는 두 줄 써져 있죠. 이것이 중용 공부 뜻입니다. 그 이제 같이다 보니까 자꾸 붙여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을 원전에 관한 것들 주로 뭐이다 하냐면 그 문자 풀이 쪽에다 중심을 둬갖고 중용을 교과서 썼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실천적 과제, 실현에 관한 문제들은 전부 역사적 사실까지 인용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용 공부해야 할 정신들이 할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하려면 뭐냐 마음 받아들여갖고 죽지 않을 살기로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 중용받으러 하지 문자가 반칙용어 넘어가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아까 성도교를 응용 실천해 나가는 주체가 때 상황에 맞게 조화를 지어가는 존재가 군자다. 그래서 중용과 군자와 시중을 연결짓는 내용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2장이고 2장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예를 들어서 방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제3장으로 보자면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말이 중용인데 중용이 그 신자냐 중용이야말로 지극히 어려워야 그래서 공자님께서 중용을 하려면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고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중용에 대응하는 눈꽃만큼도 건방지 자세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호통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중용 이것이야말로 선능 능이 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 아주 거의 없다 드물다 그 말이에요. 선자가 신선 선자지만 드물 선자예요. 그래서 하지만 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야 군자라야 중용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뜻을 설명해갖고 그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도덕의 표준화 문제를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한 것이 여기 나오는 선능인데 이것도 전체 풀이를 해 나가자면 25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중용이야말로 최고적 도덕 표준이다. 중용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높은 공동체의 가치 판단 기준이다. 그것이 전체로 보자면 어떤 문제가 설명했는지 우리가 한국 동양사상에 설명할 때 있으면 기승전결로 나눠볼 수 있죠. 그 문제 제기를 기라고 한다면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용이야말로 가장 최고적 도덕 표준이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을 기꾸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기라. 빠져볼게요. 노라 빠져볼게요. 또 빠져. 그래서 앞에 그 제1절을 기꾸라고 볼 수가 있다. 언제든지 너희들 전개할 때에서는 기승전결로 나눠 설명할 거예요. 문제의 제기, 과제의 제기를 기라고 하자.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을 승이라고 하자. 승이란 말은 제목으로 나눠갖고 설명한다. 하지만 분류를 한다거나 원칙적인 내용이란다. 승 다음에 나오면 승과 대조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승은 자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 기승 전. 그 전에 관한 문제가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강의할 때 내 스스로 공부에 느꼈던 것이 있다면 다른 것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니까
중용 자체 문제가 중용 외의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애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에 관한 방법이 중용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말하는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용 원리와 중용 반대 원리를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전입니다. 여기서 중용에서 그동안에 중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또 경동역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이라고 부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 자기 문제와 다른 문제와 대조해가면서 하나 통합시키는 문제. 하지만 정반하고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기 말하는 변증법이고 변증법 다음에 기승전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합쳐가지고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보자면 이 3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능 어째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면 25페이지 나온 대로 중용의 말로 최고 도덕규범이다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구로 보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2장 한 장 내기고 보면 그 다음에 이 공자적 중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중용의 근본 가장 도덕적이다 할 때 공자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중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공자님이 지향하고자 했던 중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 조화에 관한 사상을 예를 들어갖고 옛날 말하자면 임금 모시고 음식 제공하고 있던 부엌일 담당했던 이윤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얻을 때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갖고 뜻으로 거기다 비유를 해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 기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발전해나가고 변화해 나가야 할 수도해 나가야 할 다른 것과 관계를 연기를 설명한 것이 2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3회에 있는 인적인 욕망이야말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인데 그놈만 쫓아갖고 발버둥 치는 사람과 깨달아가면서 그 욕망을 절제한 사람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9페이지에 나오는 기승전이라고 하는 박풀전자에서 나옵니다. 전자 원자로 써야 할 단어 쓰게 한다. 그 전자 풀릴 전자 전 그래 갖고 전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31페이지에 나오는 필수 반드시 극복 편협적 연근성이라고 편협적 연근성은 자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옹졸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버리고 마음을 탁 펼쳐서 대국을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3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필수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편협은 옹졸은 연근성 못난이 같은 생각 열등감을 끝해야 한다. 그래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은 한말로 말하자면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안 평자 만든 잠자면서 평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평담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담자가 맑은 담자가 뭐냐면 천하의 모든 요소를 다 한꺼번에 묶으되 어떤 놈에다 집중하지 않고 다 공평하게 유지하고 나는 일입니다. 저에서 잘 들어보셔. 이 담자가 정한 담이 담자예요. 네. 맑은 담자예요. 네. 맑은 담자는 뭐냐면 천하를 다 묶기는 묶으되 어떤 놈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유지되게 하자는 데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원래 말하면 이 맑은 담자는 옥편에 찾아보자 뭐냐면 밋밋한 담, 맛없는 담, 밀걸 담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집착이 없는 상태로 다 조화되는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다 전제하기 위해서 다 포용해야 환동머리가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공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용 지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기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뜻이 바로
시작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용이 무지하게 어렵다. 공자님 마음을 받아야 나 25페이지 써는 무지하게 어렵다고 했지만은 어려울수록 반가운 마음으로 다 풀어서 한정하다 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가 공자님의 중용을 갖고 설명하려고 한 것이 여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까지로 보자면 앞에 보자면 원리를 설명해갖고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를 지금 3장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4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냐. 공자님은 모르는 사이를 보시라니까 똑똑하니 알고 오면 행명 똑똑하니 알고 행실천해 나가면 중용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제4장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4장은 구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4장은 그 4장도 원문만을 보고 얘기를 하고 권한으로 들어서 4장 34페이지가 4장 나왔죠. 34페이지 4장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 사활, 도지, 불행냐. 도리 혹은 도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지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알 것 같더라.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왜 도가 행해지지 않느냐. 도리가 왜 지키지 않느냐. 도덕이 왜 안 지키느냐. 어떤 문제를 보자면 지자는 과지하고 무자는 불금냐니라. 알면 안다는 사람이 근본 문제만 파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면 그런 핑계라고 딴짓거리 하고 다니다가 보면 도덕 실천 안 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다고 한 사람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확실히 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핑계대갖고 이것저것 안 지켜보고 다니라고 잊어버린다고. 핵심을 지켜보지 않고 안 지키만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도덕을 꼭 해야 할 행동은 목표를 알아야 할 사람은 아는 것은 안 것 같으면서도 핵심을 모르고 있다. 근데 뭘 기자는 지나가 버린다고. 너무 지나치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우자 어리석은 사람은 불금냐 생각해봐도 그게 미치질 못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자와 우자의 차이는 어디가 있냐. 너무 안 치기만 하려고 그러지 바깥 껍데기를 키우려고 하지 안에 핵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는 핵심을 모르는 것이고 우자는 그 자체도 모르니까 모르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쩌 그러면 그 도가 그 모양이 되었냐. 이것은 도지 불행냐는 행하지 않는 것은 도 근본 뜻을 확실히 알라고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말하면 도지 불명냐다. 도가 밝혀지지 않고 핵심 파고들으려고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 왜 그러냐. 안다고 한 사람은 현자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 훌륭하다는 사람은 꼭 그 문제를 갖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너무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그 말하면 과야 현자는 과지 핵심 부분에 넘어가 버린다. 거기에 비해서 불초자 모지는 사람은 불분야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로 설명해갖고 비유를 해갖고 설명을 뭐냐면 음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있다. 이는 막 불음식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은 막 불음식냐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음하고 식어보지 않는 사람 먹고 마시지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능지이야.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못 마신지를 지대로 음식만 모르고 그냥 배고프다고 막 먹고 자랑하면서 좋은 거 먹는다고 먹고 저거 떠들고만 있지. 음식은 본래 맛에 반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래만의 음식 맛을 모르고 음식 먹었다는 폼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덕 그 근본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한다. 그 대목을 말해서 핵심을 지적한 말이 34페이지 그 제1절에 나온 대로 보자면 이것도 이제 기승전결로 설명하면 뒤에 나온 것은 옆에 것 앞에 것 뒤에 것 떼부고 다 털어보고 그 음식 맛 그 자체의 핵심에 딱 맞게 그 음식 맛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바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오늘 제가 지금 잘못 선생님이지만 오늘 한다고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문제는 43페이지 교근자 잘난치기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설명을 하지. 잘난치기 한다면 그 부분만 갖고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관련된 문제만 너무 떠들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용이 되어버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확실히 알려면 꼭 앞에 뒤에 맞춰가지고 가운데로 집중해갖고 그 중심의 핵심을 더 잘 확실히 재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런데 뭘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냐면 뒤에 어디서 나옵니다만 예를 들자면 절에 다니는 양반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뭘 하냐면 염불하고 부처님 눈에 싹 띄었다. 그럼 그것에 반해갖고 원래 가야 할 부처님은 대도 중생과 화합이 되어서 큰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신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한 살씩 들었다 그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원래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꼭 현재 나한테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누가 보냈어? 그래서 유명한 데서 보냈네. 흑산도에서 보낸 홍어인가? 그 원래 말은 홍어 원래 말하고 관계없이 흑산도 홍어 내 때로 붙여놓고 그런 거 생각해보다 보면 흑산도 홍어 맛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왔으니까 혹시 배고픈 게 얼마 혹시 그러다 보면 그냥 맛도 모르고 그냥 긁어긁어 먹어보고 나서 술 취해갖고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자면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꼭 알아야 할 그 핵심 부분을 항상 놓치지 말고 그런 거 관련시켜가면 중심과 이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여러 가지 예들보다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 타고 도 수영한다고 가다가 보면 소 타고 어디까지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간거? 내가 아까 소 찾으러 가네? 한참 가다 보면 자기가 소 등걸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흡사히 말하자면 한참 열심히 꼭꼭 염불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염불 소리에 취해갖고 좀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똑똑히 알고 가야 할 목표를 알면서 근본 자세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지 예표적으로 해버리고 헛짓거리 해버리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느님 핑계로 구원을 한다고 해놓고 크게 교회에 있어놓고 행위한다고 그러고 꼭꼭 민다놓고 그 다음에 앞부터 놓고 그냥 대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화합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1등이다 하는 내용으로 빠져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본래 가야 할 분명한 명분을 하다 보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34페이지의 사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행명, 어디로 가는가 자기 목표를 분명히 알고 행동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제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대목보다 여러 가지 대목들을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 가서 공부할 때 독일 공부를 조금 해갖고 독일어 맛을 좀 알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 갖고 독일법 공부한다고 해놓고 있다가 그 대목 하다 보니까 슈베르트라는 베토벤 노래 배워갖고 그럼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제9 합창교향곡 따져보니까 원래 그 치조는 달리 그쪽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말하자면 신부님들도 원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천을 위해서 강론한다고 해놓고 있다가 어떻게 취해갖고 자기들 구원을 받는다고 떤다 보니까 그 대중들 살려야 한다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목처럼 중요한 문제는 핵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대목을 요약해서 설명한 대목이 쭉 되게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문제를 잊지 말라 하면서 핵심적인 문제만 한 가지 말하자면 42페이지 봐보죠. 그럼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꼭 알맞게 핵심 부분에 접근해 가야 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적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에 딱 맞추어서 적은 만나tik자예요. 딱 만나서 도 그 문제에 딱 알맞게 대는 재한다 그 말이고 맞춘다 그 말입니다. 알맞게 맞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을 꼭 선택해야 한 것이고 떠들고 다니고 떠들면서 열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관해서는 아주 설명하려고 제가 열심히 책도 보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한문에 표현된 그 뉘앙스 내가 모르니까
이런 거 갖고 설명하고 있고 41페이지에 나오는 음식 맛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 한 20번 3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도 붙였다가 저렇게도 붙였다가 갖고 뺑뺑 돌아. 그래서 이제 뭐냐, 근본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이 붙어있는 포장되어 있는 렛대로 그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했다가 목구멍에 넘어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 넘어가 뱃속에 넘어가고 그 음식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내 몸의 건강과 통화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다음 음식하고는 이렇게 맞춰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음식 맛을 기억해 가면서 간직을 하는 것이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항상 적당히 꼭 그때 맞추어서 너무 지나치게 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제 예를 들어 하나 잠깐 비유하면 말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지금 문 대통령이 당선되셔갖고 어쩌고 했든지 저한테 지방 원로라고 해서 그 명절 때 청와대에서 세상에 양갱하고 청와대에서 좋은 술을 보내줬어요. 술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술 따라 먹는 그 컵이 있어. 청와대 뭐 보안 그런 거. 그런 걸 받아갖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술은 마찬가지 술이야. 똑같은 술인데. 거기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 앞에서 술을 올리기는 그러지만 선영에다 생각하고 이제 술 따라 얹고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통령한테서 하사하는 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제 정치에 올린다 그래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이 대통령이 보낸 술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기껏해야 무슨 벼 하나 들어있으니까 선영에다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누군지 우리 집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할머니, 어머니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장지 불편하지만 맛좀 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잔 두고 그리고 나서 형님 오셨을 때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어쩔 때 피울지 모르니까 지금 애껴놨어. 뚜껑 덮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래 말라버렸냐 그게. 그래서 이제 뭐냐, 말라보면 말라본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나이 드는 사람 내 애국심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구나 뜻을 가지고 술이 말라버렸을지라도 이 얘기하는 것에가 그 술 대통령이 보낸 술을 갖고 평생들한테 주변에다가 얘기하는 도리 원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술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술 보낸 뜻만 내가 간직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용적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격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술 보낸 뜻을 간직하고 술 보낸 뜻으로 마음을 합치자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 관한 격도가 아니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격도, 아까 가장 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알고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알고 자기 본성을 알고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야 할 때 뭐 43페이지 보십시오. 43페이지 보면 오늘 뭐냐 하면 이 조긍자는 자, 조긍자는 교만절자예요. 극자는 잘난 척 진짜예요. 잘난 척하고 뻐기고 다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실은 나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말 함부로 해서 안 되겠지만 어떤 양반이 나와갖고 꼭 대중들한테 다 겸손하게 자기가 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빨리 이질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그건 적절 태도가 아니야. 이건 아무리 제 대중이 모아서 있잖아 과자가 이질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아까 이거지 교긍자 군중들이 이렇게 수만 명 모았으니까 내가 폼 잡고 아무 척 한다고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교긍신다. 다시 말해 허세로 잘난 척하고 있다고. 허세로 잘난 친 것은 이대로 보자면 두지 알지자가 지혜로운 지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해야 할 일을 조용조용히 해나가면 훨씬 국민 합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면 거기서 이말다 저말다 그냥 흔들기 위해서 어쩌고 있는 거고 난 그전에 그분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가볍지는 않았을 것 신기했는데
요즘에 나온 것을 보고 나서 나란 일을 할 사람이 자기 허스와 나란 일과 혼동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양반들이 좀 잘중을 해왔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냥 이 특히 국가 대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조금 잘난치고 뻑이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와서 그 대표적인 계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갖고 옛날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인디아 되기도 힘없을 게 가만 안 둬 그래 포위해갖고 이번에 막 미사일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놀라고 발발 떠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유럽 공동체 사람이란다 나머지 사람들이 특히 나 같은 사람조차도 야가 완전히 소련 잡더니 못된 짓거리 하고 자빠졌네. 그때 뭘 느껴? 그렇다지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기 과시 자기 사실상 말하자면 푸틴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지가 왕인지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그것은 지혜롭다는 것이다. 그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날 그 갖고 그 꾀죄죄 우크라이나에 갖고 지금 포위해갖고 쳐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벌벌 떨고 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반항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특히 나토를 한다거나 나가선 유럽 공동체 국가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돕자 그래갖고 지금 군대 파견해보기로 하고 무기 제공해보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기냐 지냐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결정적으로 경솔하게 한 사람 누구요? 소련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에 나 이 대목을 읽다가 어떻게 그렇게 여지 읽은 것이 뭐냐면 교긍자 잘난치기하고 뽐잡고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기를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쩌냐 자지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냐 자기 본연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도리냐 자기로 돌아온다면 자지자는 단말 자귀자여 자기한테로 돌아온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지혜로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혜롭고 러시아를 위해서 지혜롭고 세계를 위해서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혜의 문제는 아까 말한 앞에 있는 제목과 연결해서 명행 똑똑히 알고 해. 알고 행해야 한단 말이야. 행해야 할 바를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 명과 행의 뜻은 뭐냐? 저 혼자 문제가 아니라 행동은 지가 하지만 전체 우주적 차원에서 밝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잘 하자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말하자면 오신 분도 있고 나 자신을 정리한다는 뜻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를 행명 뜻을 가지고 오늘 43페이지 설명하려고 하는 교긍자 잘난치기 한 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거 개발해 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에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일들을 하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5분 남았으니까 내용은 앞에 부분을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